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박가연입니다. 이번 이론 수업 주제는 생명의 물 깨끗하게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어떤 정수 과정을 거쳐 깨끗해지는지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대부분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육지에도 물이 분포합니다. 과연 사람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육지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적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100으로 본다면 2.5%로 매우 작은 양이 존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얼어있는 빙하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물은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 등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을 보면 먼저 수자원은 일상생활이나 각종 산업활동 등에서 자원으로 이용하는 물로 물을 활용하는 방법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농업용수, 하천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양 이상의 물이 흐르게 하는 데 필요한 유지용수,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수자원의 오염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농업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약품과 비료 등에 의해 또는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에 의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에 의해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하수는 약 1천만 톤으로 하수는 사람의 생활 과정에 발생하는 액상 폐기물과 오스를 총칭해서 하수라고 합니다. 하루에 약 1천만 톤, 1년이면 36억 톤이 되는 엄청난 하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희석해서 정화하는 데 필요한 맑은 물을 계산해 보면 라면 국물 한 컵은 750리터가 필요하고 된장국 한 그릇은 1410리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용유 한 스푼을 정화하는 데는 20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희석하여 정화시키지 않고 여러 공정 처리를 거쳐 물을 정화시킵니다. 물을 정화하는 공정을 알기 전 물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오염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미생물 호흡작용이 활발할 경우 DO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호기성 세균은 DO 소비를 하고 조류 광합성 작용으로 DO는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유기물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 산화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알 수 있고 BOD가 높으면 용존 산소비가 너무 많아 현기성 부패가 일어납니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산화제에 의해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말합니다. pH는 산송도를 나타내며 적정 pH는 6에서 8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용존 이온 및 유해성 미량 물질은 총인, 총질소와 같은 영양염류, 그리고 카드뮴, 시안,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있습니다. 다음 수질을 등급으로 나뉠 수도 있는데요. 1급수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로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음 놓고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상수 원수로 이용할 때에는 여과 등에 의한 간이 정수 처리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급수는 약간 깨끗한 물로 물이 비교적 맑고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그냥 마시지는 못하고 안심하고 수영이나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 처리 후 상수 원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급수는 약간 더러운 물로 물이 황갈색의 탁한 물이어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수로 사용할 때에는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한 후에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4급수는 더러운 물로 오염된 물이며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물이 4급수입니다. 5급수 이하는 아주 더러운 물로 심하게 오염된 물이며 물이 까맣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오급수에서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특수한 정수 처리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오염된 물은 정수 처리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처리, 고도 처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처리는 오탁물질이나 용존물질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고, 생물학적 처리는 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에서 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하여 제거시키는 방법입니다. 호기조, 혐기조, 무산소조의 조합 형태로 운전이 되고, 유기물질의 제거 외에 탈질 소화에 의한 질소 제거와 일부 인 제거 방법도 포함됩니다. 고도 처리는 1차나 2차 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유기물, 질소, 인 또는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처리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불립니다. 고도 처리에는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화학적 처리, 흡착제나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하는 흡착 이온 교환법, 막을 이용하는 전기 투소법과 역 삼투압법, 막 분리법 등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그림이 보이는 공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수 처리로 물을 가져가고 혼화지에서 응집제 투여 후 인물질들을 응집시킵니다. 응집시켜 가라앉히고 여과지로 이동하여 깨끗한 모래와 자갈 등을 이용하여 남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 고도 정수 처리에 소독을 합니다. 오존 또는 염소 등으로 소독하여 세균을 없애고 막아줄 방패막을 만들어 주고 다음 배수지로 가게 되는데, 높은 곳에서 저장되었다가 가정이나 학교, 회사 등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쓰고 버리고 그 물은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모든 물을 모이게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법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데요. 크게 침사지, 1차 침전지, 하수 중에 유입되어 있는 침전 가능한 고양물을 침전시키고 침전된 슬러지는 수직기로 모아서 농축조로 보내며 처리된 상중수는 생물반응조로 보내집니다. 다음 생물반응조 뽑기조로 가는데요. 여기서는 1차에서 처리된 하수 중의 콜로이드성 및 용해성 유기물과 영양염료 등 무산소조와 호기조에서 생물로 처리하여 2차 침전지로 보냅니다. 다음 2차 침전지로 보내지는데요. 여기서는 활성 슬러지를 일정 시간 체류하면서 중력 침전하고 최종 방육으로 보내는 시설로 침전된 슬러지 일부는 생물 반응조로 반송합니다. 2차 침전지에서 모든 슬러지가 침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수와 하수 처리 방법을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물의 오염도가 높을수록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강화될수록 고도 처리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처리에서 고도 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량의 환경 및 인체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리막 공정이나 흡착 공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자와 이온상의 물질까지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분리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리막은 기공의 크기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장밀 여과인 MF, 한해 여과인 UF, 나노 여과인 NF, 역삼투인 RO가 있습니다. 정밀 여과에서는 부유 입자를 걸을 수 있고, 한해 여과는 그 좀 더 작은 입자인 고분자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NF는 소금이나 설탕 같은 물질을 분리 가능하고, RO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물질들이 걸러져 초순수의 물만 나오게 됩니다. 막의 종류를 보았고, 이제 막의 기능을 보면 막의 기능은 분리, 농축이 주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상 변화 없이 응집제 등 약분 첨가 없이 고액 분리, 그 다음에 액체와 액체 분리 및 가스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공정 및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시킬 수도 있고
용질 혹은 밀입자를 분자량이나 크기에 대응해서 개별적으로 분리시키고 다른 성질의 액체 혹은 물질이 막 사이에서 양자가 혼합되지 않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흡착제와 이온 교환체입니다. 기체나 용액과 고체가 접하면 특정한 기체 분자나 용액 중에 용질 분자 등이 고체 표면에 농축되는 현상을 흡착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분리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고체를 흡착제라고 합니다. 사용 형태 및 제조 방법에 의해 흡착제와 이온 교환체는 입상, 분말, 섬유상의 것이 있습니다. 액체와의 접촉에서 입상 물질은 고정층, 이동층으로 유체와 접촉시키거나 분말상의 물질은 교반층에 의한 접촉 후 여과 또는 침전 분리에 의해 회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흡착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탄소계 물질, 활성탄이 있습니다. 이 활성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시인데요. 정수 처리에서는 일반 오염 물질은 응집, 침전, 여과를 통해 제거하고 용액성 유기물은 활성탄을 사용하여 흡착 제거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성탄 흡착법이라고 하고 활성탄 흡착법은 유기물 제거에 아주 유효한 방법으로 맛과 냄새 물질, 잔류 농약 등의 미량 유해 물질, 합성세제, 색도 성분, 트리할로메탄의 전고 물질 처리, 친수성이 강한 당류 및 알코올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는 규산염 광물로 여러 작은 구멍이 존재하고 있어 그 세공 내에 여러 가지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올라이트의 흡착 특성은 가는 구멍 지름의 크기와 골격의 비 외에 양이온종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 구멍보다 작은 분자를 흡착할 수 있어 그것보다 그 큰 분자는 제올라이트 세공 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흡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올라이트의 가는 구멍 지름의 크기를 이용해 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분자체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제올라이트는 양이온 교환도 하는데요. 이 양이온 교환을 쉽게 예를 들면 나트륨이 함유된 제올라이트를 칼슘을 포함한 수용액 중에 투입하게 되면 제올라이트 중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수용액 중에 방출되어 대신에 수용액 중에 칼슘 이온이 제올라이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질을 살리고 용액 중에 양이온을 특징적으로 교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독특한 고체 촉매 작용도 가지고 있어 석유 정제할 때나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온 교환체입니다. 이온 교환능이 있는 고체로서 양의 전하를 갖고 음이온을 포착하는 것을 음이온 교환체, 음의 전하를 갖고 양이온을 포착하는 것을 양이온 교환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올라이트가 있습니다. 양이온 교환수지의 활용 대표적인 예로 물의 연수화가 있습니다. 센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이온들을 제거하여 단물을 만드는데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합니다. 양이온 교환수지에 센물을 통과시키면 용액 속의 전하가 더 큰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이온이 음의 전하를 띤 이온 교환수지에 달라붙고 이온 교환수지에 있던 나트륨 이온은 반대로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양이온 교환이 되어 센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수용액 속에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리나 납 등 이온을 해롭지 않는 나트륨 이온 등으로 교환하여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도 많이 사용되며 주스를 만들 때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면 쓴맛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이온들을 제거할 때에도 양이온 교환수지가 사용됩니다. 음이온 교환수지는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음이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이온과 교환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인 Cl이온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면 Cl이온이 음이온 교환수지에 붙어서 제거가 됩니다. 이번 수업은 간단하게 물이 어떻게 정화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정화되는 소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실제로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이온 제거하는 실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